명예로운 퇴직? 현실은 빈털터리 60대 교사의 눈물겨운 은퇴 5년 후. 살다 보면 은퇴라는 단어가 참 멀게만 느껴지죠.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정년까지 열심히 일하면 퇴직금, 연금 다 나오겠지. 내 노후는 든든하겠지. 하고요. 하지만 막상 퇴직해보니 생각보다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특히 오래 교단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퇴직할 때 큰 돈이 들어오긴 하니까 그걸로 노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막연히 기대하셨다가 실제로는 퇴직 후 5년 정도만 지나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교직이 철밥통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이라고들 했어요. 어느 정도 연금이 보장되고 퇴직금도 남들보다 괜찮다는 인식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퇴직 후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기거나 혹은 가족 사정 때문에 돈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꼭 오곤 해요. 게다가 요즘 물가는 또 얼마나 빠르게 오릅니까?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생활을 꾸려나가기 버거운 현실이 우리를 에워싼 거죠. 사실 제 주변에도 똑같이 교직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분들이 많아요. 처음엔 아이고 이젠 쉬는 거네. 그동안 고생했으니 푹 쉬고 여행도 좀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겨야지 하며 즐거워하시던 분들도 12년 지나면서 표정이 굳어지는 걸 꽤 봤습니다. 뭐랄까, 신부는 은퇴자이지만 해야 할 일과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3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젊을 때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을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솔직히 풀어놓겠습니다. 사례 1. 퇴직금 어느새 다 써버렸네. A 선생님은 알뜰하다는 소리를 평생 들어오셨던 분이에요. 종갓집 맏며느리로도 잘 살림하셨고 늘 정리를 잘하시니까 주위에서 은퇴해도 아무 걱정 없겠네 했죠. 퇴직할 때 퇴직금이 꽤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은퇴한 지 2년이 채 안 돼서 이미 퇴직금의 대부분을 다 써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아이들이 결혼하면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저축 대신 부모님께 손을 내민 거예요. 결혼 자금, 전세금 보태주다 보니 막상 본인에게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병원 신세를 지는 바람에 의료비가 급작스럽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A 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A 선생님은 자식들 잘 됐으니 괜찮아. 나중에 내가 힘들면 조금이라도 보태주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으셨지만 막상 자식들도 갓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병원비나 생활비가 계속 들다 보니 결국 A 선생님은 지금 마트에서 시급 알바를 하고 계세요. 낮에 잠깐 몇 시간씩 일해서 번 돈으로는 생활비 겨우 충당할 정도고 남편분 약값과 간병비가 빠듯하게 들어가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이 커지셨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퇴직하면 그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그만큼 빠져나가는 구멍도 훨씬 쉽게 커지는구나 싶었어요. 자식에게 쓸 돈, 주택 관련 비용, 예상 못했던 의료비 등 변수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목돈 사용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례 이 연금만 믿고 살기엔 부족했어요. B 선생님은 30년 넘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평생 성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매달 나올 교직원 연금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그 연금만으로는 생각보다 삶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집이 오래된 아파트인데 여기저기 수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딘가 누수가 생겼다 하면 최소 몇백만 원이 훌쩍 들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주차장 유지비,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등 아파트에서 관리비 관련 이슈가 자꾸 발생하니 의외로 지갑이 텅텅 비는 일이 잦았습니다. 게다가 은퇴하고 나니 공적 모임이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도 은근히 만만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교직 시절에는 학교에서 주어지는 복지 혜택이나 회식 지원 같은 게 있어서 부담이 덜했는데 은퇴 후에는 그 모든 비용이 자기 지출이 되는 거죠. 체육관 등록비, 교원 단체나
동창 모임 등도 은근히 돈이 들고 그러다 보니 매달 연금이 들어와도 거의 바로 빠져나가는 형편이 됐습니다. 젊었을 때야 연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물가 오르고 나이살 먹으니까 병원비 들어가고 아파트 수리비 들어가고 생활비만 올리는 것 같아. 비 선생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솔직히 한 달 예산이 부족할 때는 적금으로 모아둔 퇴직금 일부를 끌었을 때도 있다니 노후가 편안하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빠듯함과 싸우고 계신 셈이죠. 그렇다고 생활 수준을 너무 낮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평생 선생님으로 지내면서 교직원으로서의 자부심도 있고 인맥 유지도 어느 정도는 해야 하니까요. 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나중에 저런 고민을 하게 되겠구나 싶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사례 3퇴직 후 우울감 예상 박지출까지. 시 선생님 얘기는 조금 다른 방향인데요. 이분은 퇴직 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우울감으로 진료비가 꽤 들었다고 해요.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과 부대끼고 선후배, 동료 교사들과 함께해서 늘 바빴잖아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몸도 마음도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허전함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했죠. 문제는 이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분이 울적하다 보니 충동적인 소비도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쇼핑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우울하고 외로우니까 그래도 내가 벌어둔 돈, 내가 좀 써야지 하는 마음에 자꾸 비용이 크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해외여행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까지 폭주해서 퇴직금과 연금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었죠. 그러다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급격히 소비하는 건 오히려 우울 증세를 악화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셔서 점점 진정이 되긴 했는데 이미 써버린 돈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가족들과 대화를 통해 지금은 아주 검소하게 생활하고 다시 기운 차리셨다는 거예요. 시 선생님은 몸이 아픈 것만 병이 아니더라. 마음이 흔들려도 돈이 막 새어나간다면서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는 습관을 은퇴 전에 미리 익혀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느낀 건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안전하겠지라고 섣불리 믿기엔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그 돈이 술술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퇴라고 해서 갑자기 삶의 방식이 180도 바뀌지는 않으니 미리부터 노후 자금과 긴급 자금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첫째, 반드시 목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해요. 퇴직금이 들어오면 이만큼이면 몇 년은 버티겠지가 아니라 이 돈 중 일부는 자녀 지원, 일부는 의료비 예비, 또 일부는 내가 투자 또는 생활비로 쓰자 하고 목적별로 분리해두는 거죠. 그래야 어디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둘째, 연금만으로는 빠듯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은퇴 후에도 작게나마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좋습니다. 과외나 강의 또는 자기 특기를 살려서 온라인 클래스 등 소소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달라져요. 정식 취업이 아니더라도 부업 개념으로 조금씩 벌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거죠. 셋째, 은퇴 후에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마음의 공허함, 우울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평생 일만 하다 보니 갑자기 시간이 비어버리면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거든요. 이를 대비해 퇴직 전에 취미를 찾거나 친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놓거나 종교나 봉사활동 등 마음을 붙일 곳을 여러 군데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돈 드는 취미도 물론 좋지만 너무 큰 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취미를 찾는 게 유리하죠. 물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그 정도로 힘들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대비해 놓은 게 있는 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사례들을 직접 보니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대처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길고 변수도 많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식 문제, 집안 문제, 내 몸과 마음의 건강 문제 등 한 번에 여러 가지가
겹치면 누구든 쉽게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너무 겁먹고 우울해할 필요까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의 삶을 미리부터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에 맞춰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예요. 퇴직 전에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점검하고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계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현재의 소비 패턴을 돌아보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길러두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의 친구나 선후배가 있다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카페에도 은퇴생활 재무관리 관련 정보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뜻밖의 팁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닥뜨릴 일이 바로 은퇴잖아요. 이왕이면 준비를 잘해서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늦었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찾아서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었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꾸긴 어렵겠지만 조금씩 시도해보면 분명 삶이 달라질 거예요. 한때는 누구보다 안정된 직업군으로 불렸던 교사도 이렇듯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정서적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현실 우리 모두 이 점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예로운 퇴직? 현실은 빈털터리 60대 교사의 눈물겨운 은퇴 5년 후라는 제목은 비단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자고요. 한창 일할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모자란 부분은 조금이라도 채워나가면 분명 은퇴 후 삶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모두들 은퇴 후에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품고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